네. 오늘 연산자의 기본에 관련된 이야기는 마칠 듯 합니다. 오늘 강의 포함해서 사실 2번 남았는데요. 연산자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275쪽부터 281쪽까지를 이번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연산자의 첫 번째는 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죠. 비트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연산자가 비트 연산자입니다. 하나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OR, XOR, NOT, left shift, right shift 연산자입니다. 각각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17, B가 21이라고 하면 AB가 정수형 변수면 4 곱하기 8 해서 16비트겠지만 일단 하위 8비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요. 지금 비트 연산자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이진수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진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은 잠깐 이진수를 공부를 하시고 본 강의를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가 17이면 1, 2, 4, 8, 16에서 여기가 16이고요. 2의 4승 비트, 2의 0승 비트여서 1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17, 이진수로 21입니다. 이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비트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ND 연산을 하면 두 비트가 모두 1일 때만 결과가 1이 되는 게 AND 연산입니다. 요게 꺽쇠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exclusive OR 이라고 하고요. 줄여서는 XOR 이라고 합니다. exclusive는 메타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연산자 중에 하나만 1일 때 1이 나갑니다. 1이 출력됩니다. 따라서 보시면 이와 같은 경우 두 연산자, 비연산자의 비트가 하나가 1일 때만 1이 되는 게 exclusive OR 연산입니다. 이런 연산은 논리회로라는 과목을 배우시면 게이트가 수행하는 연산을 이런 비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는 OR 연산입니다. OR 연산은요, 두 연산자, 피연산자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하나라도 1이면, 하나가 1이거나 둘 다 1이면, 하나라도 1이면 1이 출력되는 게 OR 연산입니다. 물결 표시는 not 연산입니다. not는 0과 1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비연산자를 not하면 모든 비트가 반대로 플립 되는 게 not 연산입니다. 비트 연산자는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트 연산이 일반적인 산술 연산보다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은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자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요. 이 심볼은 left shift입니다. 뒤에 오는 숫자 따라서 비트를 shift 하는 건데 2가 오면 왼쪽으로 2비트씩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걸 shift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요 이진수를 왼쪽으로 shift하면 모든 비트가 왼쪽으로 2칸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되겠죠. 그래서 모든 비트가 왼쪽으로 shift를 하면 오른쪽에 2비트가 남겠죠. 남는 비트는 0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shift 연산을 하고 나면 2비트를 옮기면 2의 2승배, 즉 4배 효과가 납니다. 이진수니까 각 자릿수가 2의 지수승으로 커져 나가는 거니까 2비트를 shift left 하면 곱하기 4인 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17 곱하기 4가 68이죠. 네. 실제로 예전에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이 떨어질 때는 연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곱셈 연산은 shift left 연산을 많이 썼었습니다. 요즘은 하드웨어가 빠르니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진 이 기호는 이제 오른쪽으로 shift right shift입니다. 2비트를 하면 반대로 4로 나눈 효과가 있겠죠. 2비트 shift 하면 왼쪽에 2비트가 남겠죠. 남는 비트는 동일하게 0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17을 4로 나누면 4, 4, 16에서 나머지가 생기겠죠. 나머지는 무시되는 겁니다.
정수형 연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t shift left는 곱셈, bit shift right는 나눗셈의 효과가 난다. 이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7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 연산자를 실제 코드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내용은 사실 컴퓨터 내부에서 정수형 변수 어떻게 이진수로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건데 그 설명을 이 강의에서 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 생략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이해 바랍니다. unsigned라는 키워드 기억나십니까? unsigned int라고 하면 0 또는 양수만 표현을 하는 숫자인 셈입니다. 실제로는 4바이트겠지만 하위 8비트만 화면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초기화를 하고요. C라는 변수에 BT 연산된 결과 값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를 AND 하면 12. unsigned니까 %U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각각 시간을 들이셔서 요 두 A, B 값을 AND 한 결과, OR 한 결과, XOR 한 결과를 살펴보시고 BT 연산을 한번 손수 직접 해보시고 프로그램의 결과값과 일치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아까 NOT 연산을 보여드렸습니다. A를 NOT 한 결과를 C에 대입을 해봤는데 그 값을 출력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실제로 이 비트는 C는 unsigned int니까 4바이트겠죠. 실제로 굉장히 긴 비트열이 될 겁니다. 4 곱하기 8 하셔서 32비트가 될 건데 실제로 제일 앞이 1입니다. 원래는 0이었을 테니까. 근데 실제로 제일 앞 비트가 1이면 음수를 말하는 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인트형 변수가 컴퓨터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는지 원리를 아셔야 하는 사항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U, unsigned로 출력하라니까 이상하게 출력된 거죠. 네. 왼쪽으로 2비트. 여기서 1이라고 하시면 1비트만 쉬프트를 하는 겁니다. 2라고 적혀 있으니까 2비트 쉬프트를 하는 겁니다. 2비트 right shift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 곱셈전 결과 60을 4를 곱하면 240이 되겠죠. 4로 나눗셈의 결과입니다. 277쪽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연습장을 하나 꺼내셔서 하나하나 비트 쉬프트를 따라 해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278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재에서 설명드릴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 콤마 연산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들어보셔도 될 듯 합니다. 논리 연산자는 3가지입니다. 심볼의 모양이 조금 전에 보셨던 비트 연산자와 비슷합니다. 예, 확실할 것은 논리 연산자는 2개가 붙어 있습니다. AND 연산, OR 연산입니다. 비트 연산자에서는 연산자가 하나씩이었죠. 마지막에 있는 느낌표는 NOT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의 NOT입니다. 비트 연산자의 NOT는 물결이었죠. 예, 착각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런 논리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와 같이들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와 같이 많이 쓰이는데요. 의미는 비트 연산자의 AND 연산, 비트 연산의 OR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의 AND는 2개의 비연산자가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입력되는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거나 괄호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비연산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비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절대값을 무시하고 10 이상 99 이하인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일 때는 -10 이상 -99 이하. 지금 죄송합니다.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교재에 오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이 심볼을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음수인 것을 깜빡했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9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거나 10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거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연산자와 관계연산자를 적절히 섞어서 조건을 조금 복잡한 조건을 검사하는 코드를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건연산자입니다. 이놈이 좀 신기한 물건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물음표입니다. 연산자가. 물음표와 앞에 괄호로 어떤 조건이 오고요. 콜론을 기준으로 좌우에 두 값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 변수에 20과 10을 대입하고요. A가 B보다 크면 1이 되고요. 크지 않으면 0이 최종 결과값이 되는 조건 연산자입니다. 이 부분의 역할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A가 B보다 크면 1을 값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을 값입니다. 조건 연산자의 전체적인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음표 앞에 괄호 안에 조건이 오고 콜론을 기준으로 좌우에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가질 값을 써주는 겁니다. 이런 조건 연산자는 이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이 부분이 대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보시면 m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ax는 파라미터 두 개의 최대값을 리턴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리턴하기를 조건 연산자를 쓰는군요. A가 B보다 크면 A라는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B라는 값을 가집니다. 조건 연산자는 그러면 P연산자가 3개인 셈입니다. 조건 연산자를 위한 P연산자, true일 때 가지는 값, false일 때 가지는 값. 그래서 조건 연산자를 사망 연산자라고 합니다. P연산자가 3개짜리인 연산자입니다. 네, 오늘 280쪽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콤마 연산자입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콤마는 연산자입니다. 당연히 연산자의 좌우 것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printf 문도 콤마를 기준으로 2번 써도 무방합니다. 문법적으로는요. 이렇게 다른 연산자, 대입 연산자 등 모든 스테이트먼트를 다 콤마로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 줄에는 한 문장만 쓰시는 게 좋겠죠. 포문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콤마 연산자입니다. 281페이지까지가 C에서 사용되는 연산자의 대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연산자 관련으로는 다음 한 강좌가 남았는데요. 연산자의 우선 계산 순위, 우선 순위에 대한 것을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